부모가 되어 사랑으로 키운 자녀의 결혼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며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긴 여정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완벽함을 바라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과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고난과 갈등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단단해질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세요. 인생에서는 둘 다 이길 필요도, 둘 다 질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신뢰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유지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끝없는 이해와 배려로 가꿔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때론 가뭄이 찾아와도 서로의 노력과 사랑으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아닌 풍요로움이 되도록 존중과 대화를 이어가세요.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걸으며 기쁠 때는 더 크게 웃고 어려움 속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으세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며 성장해 나갈 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내려 갈 것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20가지 조언과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아끼며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50가지 조언을 자세하게 나누어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20가지 조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야.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마음이 중요하단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야. 갈등은 숨기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야 해. 건강한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 좋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꾼단다.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마렴. 상대의 가족도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줘. 배려는 사랑을 키우는 뿌리야. 자존감을 잃지 마. 너 자신도 소중하니까. 건강한 관계는 자신을 지킬 때 가능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서로의 여유를 존중해줘야 해. 무조건적인 지지는 서로에게 큰 힘이 돼. 응원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단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은 꼭 챙기렴. 작은 정성은 사랑을 되살리는 마법이야. 경제적 문제는 투명하게 소통해.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눠야 해. 잘못했을 땐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해.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웃음이 많은 부부는 오래 함께할 수 있어. 육아나 가사도 함께하는 게 기본이야. 동등한 파트너로 살아가야 하니까.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야. 급할수록 잠시 쉬어가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지금부터 둘이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란다. 배우자도 상처받은 아이일 수 있어. 따뜻한 말과 품이 필요할 때가 많아. 함께하는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란다. 서로의 꿈을 응원해줘.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해. 결정은 우리라는 기준으로 하렴. 혼자가 아닌 둘이란 걸 잊지 마. 너는 언제나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결혼해도 너 자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신을 아끼며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50가지 조언. 자신을 아끼는 25가지 방법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기,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몸과 마음을 위한 루틴 만들기, 산책, 독서, 명상 등. 괜찮아라고 말해주기보다 지금 어떤 감정이야? 라고 묻기.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찾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 들이기, 감정 노트를 써보기, 하루 한 줄도 좋아요. 자기 비판보다 자기 이해로 접근하기, 지치면 쉬어도 된다는 걸 인정하기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기준 존중하기, 적절한 거절 연습하기, 회피보다 용기 있는 대화 연습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3가지 정해두기, 건강한 식사, 수면, 운동 지키기, 지지해주는 친구 1명과 자주 연락하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되뇌이기,
감정에 따라 즉각 반응하지 않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완벽함 대신 진심을 선택하기. 내 감정과 행동의 연결고리 찾아보기. 불안할 때는 천천히 호흡하며 내 감정을 바라보기. 자기 연민 self-compassion 실천하기. 감정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인식하기.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 자주 주기.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 가정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기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는 25가지 방법.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듣기, 고개 끄덕이기 포함.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살피기.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님을 인정하기. 상대가 힘들 땐 조언보다 공감 먼저 하기. 배우자의 성격 유형 이해하기. MBTI, 애착 유형 등. 화났을 때는 잠시 물러나는 연습하기. 상대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경청하기. 일방적인 해석보다 질문하기. 왜 그렇게 생각했어? 사소한 것에 감사 표현하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갖기. 배우자의 가족, 배경 이해하려는 노력.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기. 작은 선물, 따뜻한 말. 상대의 기분 변화 눈치채기. 비교하지 않기. 다른 부부, 부모님 등. 배우자의 성장과 변화 인정하기. 서로만의 소통 언어 만들기. 애칭, 제스처 등. 상대의 공간도 인정하고 지켜주기.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갈등 후에는 꼭 감정 정리와 화해의 시간 갖기. 유머와 따뜻한 말로 분위기 전환하기. 비난보다 느낌 중심의 말 사용하기. 난 속상했어. 서운함은 쌓이지 않게 그때그때 부드럽게 표현하기. 기분 나쁠 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기.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기. 결혼은 같이 자라는 여정임을 잊지 않기. 다음은 결혼식에서 전하는 부모의 편지와 부부생활 가이드북 형식으로 구성해서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에서 전하는 부모의 편지, 자녀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오늘 너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부모인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기쁘단다. 너는 늘 따뜻하고 섬세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런 내가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이끌어갈 준비를 했구나. 결혼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야. 처음엔 달콤함도 많지만 때론 서로의 다름 앞에 서운할 수도 있단다. 그럴 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거라는 걸. 내가 너 자신을 아끼는 만큼 상대도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잘못을 감추기보다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니? 어릴 적 울다가도 너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웃음으로 돌아섰지.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면 너는 충분히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어. 가끔은 삶이 지치고 관계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럴 땐 잠시 멈춰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의 눈을 바라봐줘. 대화하고 웃고 같이 울 줄 아는 두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제 너는 부모의 품을 떠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란다. 부디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잊지 마.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을 담아. 엄마 아빠가. 두 번째, 부부생활 가이드북입니다. 둘이 함께 평생을 걷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Chapter 1. 결혼은 둘이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Chapter 2. 소통은 부부의 심장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속상한 건 쌓이지 않게 말하세요. 듣는 태도가 말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감정 표현은 솔직할수록 따뜻합니다. Chapter 3. 서로의 감정이 아닌 의도를 보세요. 짜증은 피곤함이나 불안의 표현일 수 있어요. 말 뒤에 숨겨진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상대방이 침묵할 땐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Chapter 4.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해요. 혼자만의 시간, 취미, 친구, 쉼이 필요해요. 내가 괜찮아야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Chapter 5. 다투더라도 존중은 지키세요.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무리 화나도 삼가세요. 당신 때문에 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말해보세요.
감정이 격할 땐 잠시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Chapter 6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기념일을 챙기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가사, 육아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워, 사랑해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Chapter 7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쉽게 무너집니다. 거짓말보다 솔직함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작은 약속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배우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편입니다. Chapter 8 평생 함께 살아갈 친구가 되어주세요. 유머를 잃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 가이드북은 결혼식 선물이나 신혼초 편지 혹은 1주년 기념편지로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아래에는 아들 또는 딸에게 전하는 스타일로 나누고 실제 결혼식장에서 낭독해도 울림이 있는 문장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결혼식에서 전하는 부모의 편지 감성적 버전 딸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결혼하면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라고 말하던 내가 오늘 진짜로 그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걸 보니 믿기지가 않구나. 우리 딸, 너는 항상 사람을 잘 웃게 만들고 어른들께 예쁘게 인사도 잘하던 아이였어. 그런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려 하니 기특하고 고마워. 딸아, 결혼은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서툰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야.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말로 전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해. 지치고 힘든 날에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보살피렴.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어라는 말을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단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행복한 척 하느라 스스로를 잃지 않길 더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의 선택을 축복해. 이제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다는 걸 살아가며 천천히 알아가길 바란다. 언제나 너의 편에서 기도할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서 전하는 부모의 편지 감성적 버전 아들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 작은 배낭을 메고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엄마 손을 꼭 쥐고 있던 너의 따뜻한 체온이 지금도 생생하단다. 그 아이가 오늘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구나. 아들아, 결혼이란 참 묘한 거야. 서로 너무 사랑해서 시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날도 있다는 걸 살아가면서 알게 될 거야. 그럴 땐 꼭 기억하렴. 먼저 이해하고 들어주고 때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해. 너 자신을 잃지 않되 상대도 지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아끼는 힘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마. 아빠도 엄마도 실수투성이 부부였단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시 손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오늘 잡은 그 손, 지금처럼 꼭 오래도록 따뜻하게 잡고 있어 주렴. 내가 만든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사랑이 흐르는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부부생활 가이드북입니다. 인쇄용 신혼용 구성 예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술, 그리고 마음을 포함했어요. 1. 결혼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같이 라는 말이 늘 앞에 오게 하세요. 완벽한 하루보다 함께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2. 소통, 오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나는 이렇게 느꼈어. 감정을 먼저 말하세요. 듣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할 기회를 주세요. 다툰 날엔 꼭 화해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3. 자신을 돌보는 것이 부부를 지키는 길. 혼자만의 시간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지쳤을 땐 내 감정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4. 존중과 공감, 관계의 기본값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
라는 말은 위로보다 강합니다. 비난 대신 질문하세요. 침묵도 때로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사랑을 더하는 법입니다. 퇴근 후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고마운 점 하루에 한 가지 말해주기, 주말 한 끼는 꼭 함께 요리해서 먹기,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꽃 한 송이 건네기. 체크리스트 가끔은 이걸 점검하세요. 나도 행복한가?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했나?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나? 내 배우자의 고생을 알고 있는가? PDF 인쇄용 문서, 신혼부부를 위한 소책자 스타일로 정리한 파일, 손편지와 가이드북 통합 선물 포맷을 해보세요. 자, 다음 이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녀가 결혼한 후 부부간에 어떤 호칭을 사용할지는 정말 중요해요. 서로를 부르는 말 속에 존중, 애정, 관계의 온도가 그대로 담기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여러 가지 호칭과 그에 대한 의미, 장점, 추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이름에 씨 붙이기, 그리고 애칭에 씨 붙이기. 장점. 존중감을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말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기 쉬워요. 특히 신혼 초 서로 익숙해지는 시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왜 이렇게 부르면 좋은가요? 처음부터 지은아, 민호야처럼 반말 호칭으로 가면 싸울 때 감정이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씨자는 존대도 되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서로를 성숙한 관계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애칭. 자기야, 여보, 우리 누구 등으로 불러보세요. 장점. 애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친밀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의 거리,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좋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면 좋은가요? 결혼 생활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무뎌지기 쉬운데, 자기야, 여보 같은 말은 일상의 감정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우리 민호, 우리 지은이처럼 부르면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3. 엄마, 아빠, 아이 태어난 후입니다. 장점. 아이가 생긴 뒤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아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범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면 좋은가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아빠는 이게 좋아요 같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과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단, 부부만 있을 땐 이름이나 애칭을 쓰는 것도 추천해요. 그래야 부부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거든요. 호칭 선택 팁과 주의사항. 예를 들어 싸울 때도 야, 너 진짜 왜 이래? 민호 씨, 지금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런 차이가 감정선 전체를 바꿔줍니다. 결혼 초 호칭 추천 조합 상황별. 한 가지 팁 더. 서로 호칭에 대해 미리 대화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를까? 민호 씨라고 부르면 어때? 여보라는 말 언제쯤 써보고 싶어? 이런 대화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시작이에요. 부부간 호칭, 이렇게 대화로 정해보세요. 결혼 초반, 부부가 서로 어떤 호칭으로 부를지를 정하는 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대화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호칭을 정할 수 있는 대화 시나리오와 호칭을 둘러싼 감정 충돌 없이 잘 조율하는 팁을 담았습니다. 1. 호칭 정하기입니다. 대화 시나리오 예시. 하루 저녁 산책하거나 차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뭐라고 부를까?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름 부르는 건 어때? 지은 씨, 민호 씨 이렇게. 나도 좋아. 처음엔 존중하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보나 자기야로 바꿔볼까? 좋아. 그럼 우선은 이름에 씨 붙이고 편해지면 바꾸자. 이런 대화는 관계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우리 둘만의 말투를 만들게 해줍니다. 2. 감정 다툼 중에도 호칭 유지하는 팁입니다. 싸움 중에는 쉽게 감정이 거칠어지죠. 그럴수록 호칭은 마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예시입니다. 야, 진짜 왜 그래? 지은 씨, 지금 나 너무 서운해. 너는 항상 그래. 민호 씨, 나는 그럴 때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호칭을 유지하면 상대도 나도 감정의 선을 지킬 수 있어요. 3. 아이가 생긴 뒤
호칭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부모가 되면 호칭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둘만 있을 땐 부부 호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 앞에서의 상황과 부부만 있을 때 상황, 그리고 추천 호칭입니다. 아이 앞에서입니다. 아들, 엄마와 이거 같이 보자. 미니 아빠, 시간 어때요? 부부만 있을 때 여보, 자기야 또는 이름 기반 애칭을 부릅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도 부부 호칭, 부모 호칭 병행과 유지하기를 추천합니다. 부부 호칭 정하기를 해보세요.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약속이 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를 위한 우리의 호칭 선언문 예시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앞 옆에 비치하거나 웨딩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도 좋아요. 우리 둘만의 호칭 약속. 우리는 서로를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언젠가 서로의 이름이 아닌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면 여보, 자기야 같은 다정한 호칭도 시도해 볼 거예요. 이 호칭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 다투더라도 존중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매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며 2025년 몇 월 며칠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보세요. 보너스 웨딩박스에 넣을 구성 제안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부부 호칭 키트를 구성해보세요. 구성 예시입니다. 부모님 편지, 내용은 결혼식에서 낭독용과 액자용입니다. 부부 생활 가이드북에는 PDF 혹은 인쇄 소책자를 넣어보세요. 호칭 가이드 카드에는 예쁜 일러스트와 대화 예시를 적습니다. 우리만의 호칭 선언문에는 캘리그래피 스타일로 꾸며보세요. 그럼 결혼식에서 전하는 부모의 편지 아들에게 편입니다. 존칭과 따뜻한 격려 중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릴 적 손에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같이 놀아요 하던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조심스레 말하고 스스로를 단단히 다스리며 자라온 너를 보며 우리는 늘 든든했고 대견했고 또 고마웠다. 오늘 너의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한 사람의 남편이자 또 누군가의 인생 동반자가 되는 너를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을 아끼고 지키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함께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을 매일 새롭게 배우는 시작이란다. 너는 말 하나에도 조심스럽고 감정을 삼키며 생각하는 성품을 지녔다. 그 성실함은 가정 안에서 빛이 될 거야. 하지만 때로는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느슨하게 자신을 풀어주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작은 이해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단다. 내가 택한 사람과 함께 존중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부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평생의 편이 되어주기를. 항상 너를 믿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라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혼부부 호칭 가이드북입니다. 아들에게 드리는 실용적 조언과 품격 있는 문체를 사용합니다. 1장, 부르는 말이 부부의 거리를 만듭니다. 결혼 초기에 어떤 호칭을 사용할지는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느냐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선택하면 좋을 추천 호칭입니다. 호칭과 의미, 그리고 추천 이유입니다. 호칭을 이름에 씨를 붙인 존중과 예의가 담긴 중립적 호칭은 초반 갈등 완화와 품위 있는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호칭을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면 다정하고 친근한 부부로 표현되며 일상에서 감정 표현에 용이합니다. 호칭을 우리라고 할 때 우리라는 소속감을 주는 호칭은 따뜻한 연대감 전달합니다. 처음엔 누구누구 씨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여보라는 말이 사랑을 더해줄 거예요. 2장, 호칭을 정하는 대화 예시입니다. 서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앞으로 서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엔 이름에 씨 붙이는 게 익숙할 것 같아요. 저도요. 지은 씨라고 부를게요. 조금 더 편해지면 여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그날이 오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투에 존중이 있으면 말 한마디로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3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는 호칭입니다. 신혼 초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는 이름에 누구씨 존댓말을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시기에는 여보, 자기야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우리 지은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아이 앞에서는 엄마, 아빠로 부르고 단 부부끼리는 부부 호칭 유지합니다. 4장 갈등 시에도 지켜야 할 호칭 예절입니다. 화가 나도 이름을 부르고 존칭을 유지하세요. 호칭 하나가 감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야, 진짜 왜 이래? 차가운 말투가 아닌 지은 씨, 제 얘기 잠깐만 들어줄래요? 부부 사이의 예의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도지입니다. 5장 우리 둘만의 호칭 선언문 작성하기 예시입니다. 우리의 호칭 선언문.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언젠가 여보, 자기야로 자연스레 바뀌는 날이 오면 그건 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겠지요. 말을 조심스럽게 아끼는 내가 당신 앞에서는 따뜻한 말로 편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몇 월 몇 일에 서로의 인생을 함께 시작하며라고 적어보세요. 결혼식 전에 직접 낭독하시거나 축하 카드에 넣을 버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또는 아드님과 신부 이름, 따님과 신랑 이름을 적고 싶다면 그에 맞춰 이름을 넣은 버전도 제작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의 이름이 유나라고 설정을 하고 반영해서 아드님에게 주는 부부 호칭 가이드북과 부부관계 다짐문, 그리고 결혼식 축하 카드용 문구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신혼부부 호칭 가이드북입니다. 6장 유나와의 대화 속에서 호칭을 자연스럽게 써보세요. 민호, 유나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참 따뜻했어요. 유나. 고마워요, 민호 씨. 민호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서로를 부를 때 이름에 누구 씨를 사용하는 건 신혼 초반에 서로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다독이는 호칭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유나야,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 커피 한 잔 같이 마실래? 이렇게 조금씩 다정한 말로 변화해가는 게 진짜 신혼의 감정선이에요. 7장 서로에게 바치는 말의 선물입니다. 결혼 생활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 오가는 말 속에 쌓이는 따뜻함이 더 소중합니다. 추천 표현 모음, 상황과 말의 예시입니다. 퇴근 후 유나 씨 덕분에 집에 오면 편하네요. 의견이 다를 때 유나 씨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도 들어줘요.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정말 수고했어요, 유나 씨. 당신 덕분에 잘 지냈어요. 사랑을 전할 때 당신이 내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호칭과 말투 하나하나가 부부라는 관계의 체온이 됩니다. 8장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부부 다짐문입니다. 우리 둘의 다짐문 민호와 유나 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유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걸어갑니다. 민호는 유나를 부를 때 존중과 애정을 담아 유나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날에는 여보, 우리 유나라며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유나도 민호를 부를 때 그의 말과 마음을 존중하며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편안해질 무렵엔 다정한 말로 서로를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호칭을 통해 서로를 지키고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며 사랑을 일상 속에서 배워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몇 월 며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다음은 결혼식 당일 축하 카드용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오늘 너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단다. 유나와 함께할 너의 앞날이 서로를 따뜻하게 부르며 웃을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하길 바란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되길, 다정한 호칭이 서로를 아끼는 작은 기도가 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너희 둘의 편이 되어줄게. 유나도 우리 아들도 함께여서 정말 참 고맙다. 너희의 시작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부 호칭 가이드 카드, 신혼 다짐문 인쇄본, 결혼식 축하 편지 세트를 예쁜 디자인으로 PDF, 인쇄 무료로 만들어 선물하면 좋습니다.
이제 가상의 며느리 유나에게 드리는 부모님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와 두 사람에게 함께 전하는 당부와 축복을 정리해 드릴게요. 며느리 유나에게 주는 편지. 사랑하는 유나에게 처음 만난 날부터 너의 말투와 눈빛 속에 배려와 따뜻함이 스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단다. 우리 아들 민호는 조심스럽고 말이 적은 아이였지만 너와 함께 있을 때는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이더구나.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 이제부터는 우리도 너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너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걱정도 나눌게. 우리 민호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믿어줬으면 해. 언제든 우리 집은 유나 내가 편히 웃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너의 존재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 고맙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너의 시부모가 민호와 유나 두 사람에게 함께 전하는 당부와 축복입니다. 결혼은 사랑보다 함께 자라는 일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가는 여정입니다. 민호는 유나에게, 유나는 민호에게 늘 말해주세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함께여서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부모로서 전하고 싶은 부부 생활의 작은 지혜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말보다는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으세요. 그 미소 하나가 서로를 살립니다. 상대의 노력은 늘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감정이 격할 땐 말을 줄이고 호칭은 유지하세요. 유나야 또는 민호 씨만으로도 따뜻해져요. 감사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세요. 고마워는 언제나 사랑보다 먼저입니다. 추가 제안입니다. 웨딩 기념 인쇄물 구상에 대해서입니다. 이제까지 구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결혼하는 너희에게 웨딩북 구성을 해보세요. 부모의 편지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부부 호칭 가이드북, 우리 둘의 다짐문 유나와 민호 버전입니다. 축복 카드 문구, 결혼식 날 함께 읽을 수 있게 작성하세요. 포스터나 엽서 스타일 디자인입니다. 인쇄 또는 액자용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부부도 건강하고 다정한 대화를 통해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